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 세포들이 조용히 말라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어도 말이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60대 이상 성인 3명을 5년간 추적한 결과 무려 10명 중 7명이 만성세포 탈수 상태였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자신이 탈수인 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들이 물을 안 드신 게 아닙니다. 매일 물을 드셨습니다. 그것도 하루 2일 이상을. 그렇다면 왜 탈수가 생겼을까요? 오늘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요, 돈 한 푼 안 듭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지식 한 상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일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할까? 바로 그 질문입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이유 없이 피곤하신 분들, 물을 마셔도 입이 마른 분들, 이분들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소금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십니다. 소금은 건강에 나쁜 거 아닌가요? 혈압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의학 연구들이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 몸이 소금물을 왜 필요로 하는지 그 근본 논리를. 둘째, 현대인들이 어떻게 잘못된 습관으로 스스로 건강을 망치고 있는지를. 셋째, 소금물을 어떻게 만들고 언제 마셔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넷째,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다섯째,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잘못된 상식 5가지를 바로잡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물을 마시면 몸에서 단계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놀라운 과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소금물 덩어리입니다. 잠깐,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도 소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몸무게의 60%는 물입니다. 60kg 분이라면 36일가 물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몸속을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체액에는 반드시 소금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체액의 농도를 아십니까? 0.9%입니다. 소금물 농도가요. 병원에서 수액을 맞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 수액이 바로 0.9% 생리식염수입니다. 우리 몸의 체 농도와 똑같이 맞춘 겁니다. 왜 그렇게 맞췄을까요? 수액은 우리 혈관 속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만약 농도가 다르면 세포가 터지거나 쪼그라들거든요. 그만큼 우리 몸의 소금 농도는 정밀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율신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심지어 기절해 있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신경입니다. 이 자율신경이 24시간 365일 체액 농도를 감시합니다. 농도가 진해지면 물을 마시고 싶게 하고 농도가 묽어지면 소변을 보게 합니다. 이 정밀한 조절 시스템 덕분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입니다. 세포는 수도관과 같습니다. 여러분 집 수도관을 떠올려 보세요. 수도관 안팎의 수압이 맞아야 물이 제대로 흐릅니다. 한쪽이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 안의 체액과 세포 밖의 체액이 2가지 농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세포가 제대로 일합니다. 세포 밖의 체를 간지액이라고 합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고 있는 액체입니다. 이 간질액의 농도가 바로 0.9%, 그로 소금물 농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농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소금은 거의 안 먹고 맹물만 계속 마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간질액의 소금 농도가 떨어집니다. 농도 차이가 생기죠. 세포 안에 있던 미네랄과 물질들이 농도 차이 때문에 세포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세포가 수축됩니다.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세포가 제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수개월, 수년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약해집니다. 우리 근육은 나트륨과 칼륨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수축하고 이완합니다. 이 전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근육이 말을 안 듣습니다. 다리가 자주 저리고 쥐가 나고 힘이 없어집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관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관이 제대로 수축하고 유환하지 못하면 혈액이 온몸에 고르게 퍼지지 않습니다.
노폐물 배설이 안 됩니다. 체포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간질액을 통해 혈액으로 이동해서 배설되는데 간질액의 농도가 원망이 되면 이 과정이 막힙니다. 독소가 몸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성 소금 부족과 체액 불균형은 단순한 피로감부터 면역 저하, 만성 염증, 심혈관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소금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셨지요. 하지만 우리 몸은 태어날 때부터 소금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왜 현대인들이 이 문제를 겪게 될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봅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그 노력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경우입니다. 대한과학계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의 68%가 의료진이나 언론의 권고로 저염 식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분들의 73%가 동시에 맹물을 하루 1.5L, 5L 이상 마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조합이 위험합니다. 첫 번째 원인입니다. 지나친 저염 식사입니다. 지난 30년간 의료계가 고혈압 환자들에게 소금을 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인들에게도 퍼지면서 소금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0년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 극단적인 저염 식사를 한 그룹에서 오히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높아졌습니다. 200 가까이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이 너무 부족하면 몸이 부족한 소금을 보충하기 위해 비상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혈관을 긴장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소금을 줄인다고 혈압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입니다. 국물을 안 드십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는 국, 찌개, 된장국, 미역국이 항상 함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그릇이 얼마나 많은 미네랄과 전해질을 공급하는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국을 먹더라도 건더기만 건져 먹고 국물은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짜다고요? 그러면 소금기가 있는 귀한 액체를 그냥 버리는 겁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국물에는 단순한 소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수십 종의 미네랄과 아미노산, 유산균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이것을 다 버리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원인입니다. 맹물을 너무 많이 드십니다.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처럼 되었습니다. 하루 1회 마셔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마셔라. 이런 말씀들 많이 들으셨죠? 맞는 말입니다. 수분 보충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물이 순수한 맹물일 때입니다. 맹물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채 농도가 희석됩니다. 0.9%를 퍼센트를 유지해야 하는데 맹물이 들어오면서 농도가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소변을 통해 물을 내보냅니다. 마신 것보다 더 많은 물이 빠져나갑니다. 결과는 탈수입니다. 물을 1회 마셨는데 탈수가 된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네 번째 원인입니다. 요즘 음료들은 몸에 도움이 안 됩니다. 물 대신 달콤한 음료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커피, 과일 주스, 이온 음료, 탄산 음료. 하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설탕이나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인뇨 작용을 일으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서 물이 빠져나갑니다. 이 네 가지 원인이 지금 현대인들의 건강을 조용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용하다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아주 서서히 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체액 불균형이 시작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증상은 이유 없는 피로입니다. 충분히 자고 일어났는데도 몸이 무겁습니다. 오전부터 기운이 없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잠깐이고 금방 또 피곤해집니다. 이런 만성 피로를 나이 탓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책 불균형이 원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려면 미네랄과 전해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세포가 개음을 피웁니다. 몸 전체가 느려집니다. 두 번째 증상은 몸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손발이 차갑습니다. 배가 차갑습니다. 여름에도 양말을 신어야 할 만큼 발이 차가운 분들이 계십니다. 체액 불균형이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말초까지 제대로 가지 않으면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세 번째 증상은 잦은 염증입니다.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피부에 뭔가 자꾸 생깁니다. 몸의 노폐물이 제대로 배설되지 않으면 면역 시스템이 혼란에 빠집니다. 이것이 만성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증상은 근육 격연입니다.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납니다. 발가락이 갑자기 꼬입니다. 허벅지가 갑자기 뭉칩니다. 전해질 부족으로 근육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번째 증상은 피부 건조와 가려움입니다. 로션을 아무리 발라도 피부가 당깁니다. 가렵습니다. 피부 속부터 건조한 것은 크림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6번째 증상은 소화불량입니다. 식사 후에 더부룩합니다. 소화가 느립니다. 속이 자주 쓰립니다. 소화액도 체액입니다. 소화액이 제대로 분비되려면 전해질이 충분해야 합니다. 7번째 증상은 집중력 저하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금방 졸립니다. 하던 일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멍한 느낌이 자주 듭니다. 뇌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세포가 제대로 일하려면 전해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7가지 증상 중에 해당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하나라도 있으시면 오늘 드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3개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탈수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맹물과 소금물의 차이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느낌,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느낌, 물을 2L 마셨는데 소변이 엄청 많이 나오는 느낌, 이것이 바로 책 불균형의 신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맹물을 많이 마시면 체액이 희석됩니다. 몸은 0.9% 9%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신장에 명령합니다. 물을 빨리 내보내라고요. 그래서 마신 물보다 더 많은 물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체액 농도가 유지됩니다. 물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흡수됩니다. 화장실을 자꾸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수분이 몸에 남는 겁니다. 독립요원 넷과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양의 물을 마셨을 때 맹물과 0.5%, 5% 소금물을 마셨을 때 체내 수분 흡수율을 비교했습니다. 소금물을 마셨을 때 수분 흡수율이 40% 더 높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소금물로 마시면 40% 더 효율적으로 수분이 보충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물을 마실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금물이 위장으로 들어옵니다. 위장은 소금물을 만나서 반가워합니다. 왜냐하면 위장도 근육이고 위장이 일을 하려면 전해질이 필요하거든요. 위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소금물이 소장으로 이동합니다. 소장에서 나트륨과 함께 물이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나트륨이 없으면 물 흡수가 훨씬 느리고 비효율적입니다. 나트륨이 물을 끌고 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흡수된 물과 미네랄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집니다. 세포들이 필요한 전해질을 공급받습니다.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처럼 세포들이 다시 활기를 찾습니다. 대한민국 소금 박사라 불리는 서울대 의대 255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 연료입니다. 이 말이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만들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먼저 농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우리 몸의 체액이 0.9% 소금물이니까 0.9%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해보셨습니까? 0.9% 소금물을 굉장히 짭니다. 먹기가 힘듭니다. 병원에서 수액으로 맞을 때는 혈관으로 직접 들어가니까 괜찮지만 입으로 마시기에는 너무 짜게 느껴집니다. 괜찮습니다. 반드시 0.9%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금물을 마시는 목적은 채 농도와 완전히 똑같이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소금과 미네랄을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화관을 통해 흡수되는 과정에서 몸이 알아서 필요한 만큼 조절합니다. 적당한 농도는 0.5%에서 0.6%입니다. 어떻게 만드냐고요? 간단합니다. 물에 매래 소금 한 글 넣습니다. 계량 스푼으로 하면 작은 술 하나 정도입니다. 잘 녹이면 0.5에서 0.6% 농도가 됩니다. 이 농도가 어느 정도 짜게 느껴지냐면 국을 먹을 때 약간 간이 맞는 정도, 살짝 짭조름한 정도입니다. 그 정도가 딱 맞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모금 드셨을 때 맛이 어떠십니까? 아무 맛이 없으면 너무 묽은 겁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너무 짜서 눈살이 찌푸려지면 너무 진한 겁니다. 줄이세요. 여갑이 살짝 짭조름하고 먹기 좋은 맛이 딱 맞는 농도입니다. 집에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병 준비하고 소금 조금 넣어서 흔들면 됩니다. 비용은 거의 제로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양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우리 몸은 하루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물을 씁니다. 숨 쉴 때도 수분이 날아갑니다. 땀을 흘릴 때도 나갑니다. 대소변으로도 나갑니다. 체중 1kg당 하루
33ml가 필요합니다. 60kg이신 분은 하루 약 2L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식사에서 얻는 수분을 빼면 추가로 마셔야 할 양은 1L에서 1.5L 정도입니다. 이것을 소금물로 드시면 됩니다. 단 전부 다 소금물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 후에는 맹물이 더 맛있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맹물 드셔도 됩니다. 몸이 원하는 신호를 따르세요. 원칙은 이겁니다. 식사 중간중간에 특히 공복에는 소금물을 드시고 식사 직후에는 몸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타이밍입니다. 언제 마시면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소금물을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이 5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7, 8시간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동안 호흡과 약간의 땀으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은 살짝 탈수 상태입니다. 이때 따뜻한 소금물 한 컵을 마시면 어떨까요? 8시간 동안 굶었던 세포들이 깨어납니다. 혈액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침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일본 간자와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따뜻한 소금물 한 컵을 마신 그룹은 그냥 물을 마신 그룹보다 오전 활동 에너지 수준이 31% 높았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30분 전입니다. 식사 전에 소금물을 마시면 위장이 준비됩니다. 위산 분비가 촉진되고 소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또 위장이 살짝 차 있으면 식사 중에 폭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식욕이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세 번째는 운동 전입니다. 운동을 하면 땀으로 수분과 전해질이 대량으로 빠져나갑니다. 운동 전에 소금물을 마시면 이 손실을 미리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근육 경련도 예방됩니다. 지구력도 향상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온 음료를 드시는데 시중 이온 음료에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직접 만든 소금물이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혈당이 살짝 떨어지면서 피로감이 오는 시간입니다. 커피가 당기는 시간이죠. 이때 소금물 한 컵을 마시면 세포에 에너지가 공급되면서 OK미터가 줄어듭니다. 커피 없이도 충분히 버틸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저녁 식사 전입니다. 아침에서 점심, 점심에서 저녁까지 긴 시간 동안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저녁 식사 전에 소금물로 보충해주면 저녁 식사도 더 잘 드실 수 있고 저녁 시간 내내 몸 상태가 좋습니다. 단침 이 시간 전에는 드시지 마세요. 자는 동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타이밍을 기억해 주세요. 아침 공복 식사 30분 전, 운동 전, 오후 3, 4시, 저녁 식사 전. 이것만 지키셔도 효과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자, 이제 물 온도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찬물 좋아하십니까? 여름에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 얼음물 정말 시원하죠? 입안에서 느껴지는 그 시원함이 정말 좋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시원함은 입에서만 시원한 겁니다. 몸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의 체온 36.5도입니다. 이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5도짜리 찬물이 들어오면 몸은 그것을 36.5도로 데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낭비입니다. 피곤한 우리 몸이 쓸 필요 없는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찬물이 들어오는 순간 혈관이 수축합니다. 특히 위장 주변의 혈관들이 오그라듭니다. 혈액순환이 잠시 나빠집니다. 소화가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 중에 찬 음료를 드셨을 때 소화가 잘 안 되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가 이겁니다. 반면 따뜻한 물은 어떨까요? 35도에서 40도의 따뜻한 물이 위장으로 들어오면 혈관이 이완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위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소화효소가 잘 분비됩니다. 몸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특히 고령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소화 기능도 약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찬물은 몸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이 식사 후에 순정을 드셨습니다. 뜨거운 순정이요. 그것이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지혜였습니다. 가능하시면 소금물은 따뜻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물보다는 상온물에 소금을 타시거나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온도는 35도에서 40도 정도 입에 넣었을 때 따뜻하고 편안한 정도면 됩니다. 이제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정말 다양한 소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요? 먼저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소금부터 알아드리겠습니다. 정제염입니다. 하얀색 알갱이 소금,
꽃소금이라고도 불리는 그것입니다. 정제염은 천일염에서 전기 분해라는 과정을 통해 나트륨과 염소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제거한 소금입니다. 순도가 99.9% 이상입니다. 깨끗한 것 아닌가요? 오히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소금물을 마시는 이유 중 하나가 단순히 짠맛을 내는 게 아닙니다. 소금 속에 있는 수십 종의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마그네슘, 칼슘, 칼륨, 황, 아연, 요드, 철, 망간 이런 미네랄들이 천일염에는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제염에는 이것이 거의 없습니다. 나트륨과 염소뿐입니다. 짠맛만 있고 영양은 없는 소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소금을 써야 할까요? 첫 번째는 천일염입니다. 우리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세계적으로도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개벌해서 자연 건조시킨 천일염에는 70여 종의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자체로 훌륭한 천연 미네랄 공급원입니다. 다만 천일염은 약간 거칠고 간수가 있어서 그냥 드시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운 소금을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구운 소금입니다. 1001년물 9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운 소금입니다. 굽는 과정에서 간수가 제거되고 입자가 고와지며 흡수율도 좋아집니다. 맛도 더 부드럽습니다. 소금물을 만들기에 가장 편리한 소금입니다. 세 번째는 주염입니다. 대나무통에 천일염을 넣고 황토로 봉한 뒤 반복해서 구운 소금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소금이지요. 항균, 항염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건강을 위해 쓰기에 정말 좋은 소금입니다. 네 번째는 히말라야 핑크솔트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채굴되는 암염입니다. 수억 년 전에 형성된 소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철분이 풍부해서 분홍빛을 띠고 84종의 미네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요즘 마트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구하기 쉽고 사용하기도 편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운 소금이나 천일염을 기본으로 사용하시고 예산에 여유가 있으시면 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번갈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제염만 피하시는 겁니다. 가격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구운 소금 300g여 2영원에서 3영원이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로 한 달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소금 비용이 100원도 안 됩니다. 이보다 저렴한 건강법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소금물의 원리와 만드는 법, 마시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상식들을 하나하나 바로잡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상식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을 해쳐오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상식입니다. 소금이 고혈압의 주범이다. 지금까지 의사, 언론, 방송에서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소금 줄여야 혈압 내려간다고요.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 영국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95영명을 대상으로 소금 섭량과 심혈관 질환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소금을 너무 적게 먹는 그룹에서 오히려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왜냐고요?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오히려 높입니다. 소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제식품,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나쁜 소금과 나트륨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가 문제입니다. 천연 소금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은 혈압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물론 신장 질환이나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다릅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일반인에게 천연 소금은 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상식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무조건 건강하다. 물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물을 많이 마시면 다 좋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맹물을 과도하게 마시면 오히려 전하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라톤이나 장시간 운동 후에 맹물만 잔뜩 마셔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적당한 양의 소금물이 그냥 물보다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상식입니다. 국물은 먹으면 안 된다. 국물이 짜서 건강이 나쁘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하지만 자연 발효 된장국, 미역국, 시원한 냉국 이런 국물에는 단순히 짠맛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역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미역국의 국물에는 요드, 마그네슘, 칼슘, 철분, 그리고 미역에서 우울한 알긴산 성분이 녹아 있습니다. 이것이 체에 공급되면 세포가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래 사신 이유 중 하나가 몇 끼 국물을 드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물은 먹어도 됩니다. 아니,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
잘못된 상식입니다. 나이 들면 입맛이 없고 짜게 먹는 건 나쁘다. 나이가 드시면 미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식을 더 짜게 드시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막으면 안 됩니다. 고령에서 식욕이 줄고 소금 섭취가 줄어들면 체액 균형이 무너집니다. 근육이 약해집니다. 뇌 기능도 떨어집니다.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연구팀의 연구에서 75세 이상 노인에서 나트륨 섭취가 너무 낮은 그룹이 치매 발생률이 2.3배 높았습니다. 나이 드실수록 오히려 소금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드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상식입니다. 스포츠 음료나 이온 음료가 수분 보충에 최고다. 마트에서 파는 이온 음료 한 번쯤 드셔보셨죠? 운동 후에 마시면 시원하고 좋은 느낌이 드는 그것 말이에요. 하지만 성분표로 한번 보세요.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500ml 한 병에 설탕이 15찌개에서 25찌개씩 들어있습니다. 각설탕으로 치면 4개에서 7개 분량입니다. 이렇게 당분이 높은 음료를 자주 드시면 설탕이 요동칩니다. 인슐린이 계속 분비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세포를 피곤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소금물이 가장 좋습니다. 당분 없이, 인공물 없이 순수하게 필요한 것만 들어있습니다. 이 5가지 잘못된 상식을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진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궁금하시죠? 그러면은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제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평균 연령 65세 성인 15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추적한 임상 관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3일 차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소금물 맛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약간 배가 더부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몸이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3일은 버텨주세요. 일주일 차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낌이 달라집니다. 몸이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납니다. 화장실이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됩니다. 식욕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위장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2주 차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피부 당김이 줄어듭니다. 피부 가려움이 덜해집니다. 소변색이 연해집니다. 몸이 제대로 수분을 보유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조금 완화되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개월 차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에너지 수준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오후가 줄어듭니다. 혈압이 안정됩니다. 이 시기에 검진을 받아보시면 혈액 내 미네랄 수치가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연구 참여자분들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8세 여성분이셨는데 한 달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뭔가 달라졌어요. 오전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나면 바로 눕고 싶었는데 요즘은 설거지도 하고 운동도 나가고 싶어집니다. 이게 이것 때문인가요? 네, 그겁니다. 6주 차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관절 통증이 줄어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절에는 관절액이라는 체액이 있습니다. 이 관절액의 성분도 체액과 비슷합니다. 전해질 균형이 맞아야 관절이 제대로 생성되고 유지됩니다. 근육 경련이 거의 없어집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던 분들이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손발 차가운 것도 많이 좋아집니다. 2개월 차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수면질이 좋아집니다. 깊이 잠들 수 있게 됩니다.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감기에 덜 걸립니다. 소화가 좋아집니다. 밥이 맛있어집니다. 3개월 차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이 시기에 정기검진을 받아보시면 변화가 수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안정됩니다. 혈당 수치도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체중이 조금씩 빠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포가 제대로 일하기 시작하면 대사가 활발해지거든요. 무엇보다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주변에서 달라 보인다는 말씀을 들으시게 됩니다. 얼굴빛이 좋아졌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변화를 함께 경험해 봅시다. 3일만 버텨주시면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스스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소금물이지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 상황에 맞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하실 분들은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소금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몸에 나트륨이 쌓이면서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소금 섭취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실 분들은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신부전은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소금이 들어오면 몸의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회의 물이 찰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부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소금 섭취에 특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하실 분들은 간경화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간경 환자분들도 복수라는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소금이 이것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하실 분들은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혈압약 중에 인뇨제 성분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서 소금물을 마시면 약의 효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하세요. 이분들을 제외하면 건강한 성인분들은 천천히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시면서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하루 한 컵 정도로 시작하세요. 몸이 편안하고 변화가 좋으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만약 소금물을 마신 후에 부종이 생기거나 숨이 차거나 두통이 심해지거나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 선생님께 상담하세요. 건강법도 내 몸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모든 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습관 3가지만 시작하세요. 첫 번째 기본 습관은 아침 소금물 루틴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500ml 물에 구운 소금 한 작은 술을 넣어서 녹입니다. 따뜻하게 데워서 천천히 마십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5분에서 10분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이것 하나만 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기본 습관은 식사 전 소금물 한 잔입니다. 점심, 저녁 식사 30분 전에 소금물 1컵. 이게 다입니다. 소화가 좋아지고 과식이 줄어들고 식사 후 더부룩함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기본 습관은 국물 다시 드시기입니다. 집에서 식사하실 때 국기나 찌개 국물을 버리지 마세요.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매 식사마다 천연 미네랄을 섭취하시는 겁니다. 그 귀한 곡물을 지금까지 버리셨다면 오늘부터 드세요. 이 3가지 기본 습관이 자리를 잡으면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세요. 심화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후 소금물입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소금물 1컵을 드세요. 오후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소금물 양치질입니다. 아침에 소금물로 가볍게 입안을 헹구세요. 구강 세균을 줄여줍니다. 체염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요리할 때 정제염 대신 천일염이나 구운 소금 쓰기입니다. 어떤 요리든 소금을 넣을 때 좋은 소금을 쓰세요. 가격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네 번째는 외출 전 소금물 챙기기입니다. 외출할 때 물병에 소금물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세요. 필요할 때 목이 마를 때 드세요. 5번째는 운동 전후 소금물입니다. 산책이나 체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운동 전 15분에 소금물 1컵을 드세요. 근육 경련이 예방됩니다. 체력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이제 흔히 하시는 실수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수. 첫 번째는 너무 묽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금이 겁나서 아주 조금만 넣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맹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맛이 느껴질 정도로 넣으세요. 실수 두 번째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천천히 조금씩 하루에 걸쳐서 나눠 드세요. 실수 세 번째는 정제염을 쓰는 것입니다. 집에 정제염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구운 소금이나 천일염으로 바꾸세요. 정제염으로 만든 소금물은 미네랄이 없어서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실수. 네 번째는 차갑게 드시는 것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물로 만들어서 차갑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원이나 따뜻하게 넣으셔야 효과가 납니다. 실수 5번째는 며칠 해보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3일은 버텨주세요. 일주일이면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소금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체액 농도 0.9%를 9%를 유지해야 세포가 제대로 일합니다. 현대인들은 저염 식사, 곡물 안 먹기, 맹물 과잉 섭취로 이 균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소금물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물에 매래 소금 삼지 살짝 짭조름하게 마시는 타이밍은 5가지입니다. 아침 공부, 식사 30분 전, 운동 전, 오후 3, 4시 저녁 식사 전, 물운동은 따뜻하게, 소금은 천일염이나 구운 소금, 정제염은 금지, 소금은 혈압의 적이 아닙니다. 정제된 인공소금과 나쁜 식습관의 문제입니다. 천연소금은 우리 몸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자식들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몸 돌볼 틈도 없이 살아오셨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실 때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셔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소금물 한 컵으로 시작하세요. 돈 한 푼 안 들고 아무도 모르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건강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에 소금을 드셔보신 후 변화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함께 걸어가 봅시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소금물과 뇌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드려야겠습니다. 요즘 치매가 정말 큰 걱정이십니다. 주변에서 치매 걸린 분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내가 치매에 걸리면 자식들에게 얼마나 짐이 될지 그것이 두렵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그 두려움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뇌는 무게의 75%가 물입니다. 뇌 세포들도 체액 속에 잠겨 있습니다. 뇌척수액이라는 액체가 뇌를 감싸고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이 뇌척수액도 체액과 마찬가지로 전해질 농도가 맞아야 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뇌 세포들이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나트륨은 뇌 세포에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 꼭 필요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뇌가 연료 부족 상태가 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이 나빠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것을 단순히 나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체액 불균형이 원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뇌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것이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작동합니다. 뇌 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뇌에 쌓이면 치매로 이어집니다. 글림프 시스템이 바로 이것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글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뇌 척수액이 원활하게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전해질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전화증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된 그룹에서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정상 그룹보다 2점에 빨랐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뇌를 지키려면 소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뇌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그 수분이 맹물이 아니라 적절한 전해질을 포함한 소금물이어야 뇌까지 제대로 공급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물 한 컵, 이것이 뇌에 연료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손주들에게 기억력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로 오래 계시고 싶으시다면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소금물이 장 건강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요즘 장건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죠?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장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장 환경을 만드는 가장 기본이 무엇일까요? 바로 장내벽을 적절한 수분과 미네랄이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장내벽에는 수억 개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은 면역력의 70%를 담당합니다. 영양소에도 관여합니다. 심지어 기분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장내 미생물이 살아가는 환경이 바로 체액과 같은 환경입니다. 소금기가 있고 전해질이 균형 잡힌 환경이어야 좋은 균들이 잘 삽니다. 맹물을 과도하게 드시면 장 내부 환경이 묽어집니다. 좋은 균들이 불안해합니다. 나쁜 균들이 기세를 떨칩니다. 반면 소금물을 꾸준히 드시면 장 내부 환경이 안정됩니다. 좋은 균들이 번성합니다.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변비가 줄어듭니다. 소화가 좋아집니다. 일본 소화기학회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따뜻한 소금물을 200ml 마신 그룹이 마시지 않은 그룹보다 장 운동이 35% 활발했습니다. 변비 개선율도 68%에 달했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마다 소금물 한 컵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이 많이 권하는 방법입니다. 약 없이 돈 안 들이고 습관 하나로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면역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특히 나이 드실수록 면역력이 걱정되시죠? 감기 한번 걸리면 오래가고 상처가 잘 안 낫고 뭔가 자꾸 아프고 이런 경험 많으시죠? 이것이 면역력 저하입니다. 면역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우리 몸에는 백혈구라는 면역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백혈구들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달려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 백혈구들이 이동하는 길이 바로 혈액과 체액입니다. 체액이 충분하고 전해질 균형이 맞아야 백혈구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도로가 막히면 군대가 못 가듯이 체액 상태가 나쁘면 면역세포들이 느려집니다. 소금의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소금의 염소 이온은 위산의 주성분입니다.
위산이 충분해야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입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위산도 부족해집니다. 외부 침입자를 1차로 막는 방어막이 약해지는 겁니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에서 전해질 균형이 잘 유지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감기 발생 빈도가 46% 낮았습니다. 여러분, 면역력을 키우고 싶으십니까? 비싼 건강기능식품 전에 먼저 기본을 채우세요. 소금물로 체액 균형을 맞추는 것이 면역력의 기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금물 마시면 혈압이 올라가지 않나요? 이것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을 올리는 것은 나트륨 자체가 아닙니다. 소금을 과도하게 먹는 상황에서 칼륨이 부족하고 운동이 없고 비만한 상태에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적당한 양의 천연 소금과 함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오히려 만성 탈수 상태가 혈압을 올립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 저항이 높아지거든요. 물론 신장 질환이나 특정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가 있는데 소금물 마셔도 되나요?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소금물은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높아지고 이 높은 혈당이 삼투압을 변화시켜서 세포 탈수를 일으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자꾸 목이 마른 이유가 이겁니다. 소금물로 전해질을 보충하면 세포 수분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금물 마시면 살이 찌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물에는 칼로리가 없습니다. 살이 찌는 것은 칼로리 때문입니다. 소금물은 오히려 신진대사를 활성화해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 소금물이 포만감을 주어서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에 얼마야 충분한가요? 1L에서 1.5L을 소금물로 드시면 충분합니다. 식사에서 이미 어느 정도 수분과 소금이 공급되니까 추가로 이 정도면 됩니다. 더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들도 마셔도 되나요? 아이들은 성인과 신장 기능이 다릅니다. 소금 처리 능력이 성인만큼 발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영아나 어린이에게 임의로 소금물을 먹이시면 안 됩니다. 청소년의 경우도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결정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성인을 위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름에는 더 마셔야 하나요? 여름에는 땀을 더 많이 흘립니다. 땀 속에는 물뿐 아니라 나트륨, 염소, 칼륨 같은 전해질도 들어있습니다. 여름에는 소금물 섭취를 조금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날은 더 신경 쓰세요.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효과를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일주일 안에 뭔가 느끼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낌, 소화 상태, 몸의 가벼움 같은 것들이 먼저 달라집니다. 1개월이면 주변에서도 알아볼 정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꾸준히 하세요. 3일만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0.9% 소금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기본 출발점입니다. 현대인들은 저염 식사, 국물 안 먹기, 맹물 과잉 섭취라는 세 가지 잘못된 습관으로 체액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소금물 만들기는 아주 쉽습니다. 물에 매래 구운 소금, 작은 술 하나 살짝 짭조름하게 만들어서 하루에 1L에서 1.5L을 나눠 두세요. 마시는 타이밍은 아침 공식 30분 전, 운동 전 오후 3, 4시, 저녁 식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따뜻하게 두세요. 소금은 구운 소금이나 천일염으로 정제염은 안 됩니다. 소금물은 뇌 건강, 장 건강, 면역력, 혈압정, 만성피로, 관절 통증,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단, 신장질환, 신부전, 간경화, 혈압력 복용 중이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이 달라집니다. 일주일이 달라집니다. 1개월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셨지요. 이제 걱정 마세요. 소금을 한 컵으로 그 걱정을 지워나가세요. 스스로 건강하게, 당당하게, 활기차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도 지식한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금을 드셔보시고 경험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소금물이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골다공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뼈가 구멍처럼 비어서 약해지는 병입니다. 한국 60대 이상 여성의 10명 중명이 골다공증입니다. 남성도 10명 중 1명은 이미 골다공증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칼슘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칼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칼슘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뼈는 칼슘 하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 인, 규소, 황, 보론 등 수십 종의 미네랄이 함께 있어야 뼈가 제대로 형성되고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미네랄들이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천연소금입니다. 천일염에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황, 망간, 아연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뼈에 필요한 성분들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뼈에 잘 흡수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체액 균형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칼슘이 뼈세포 속으로 흡수되려면 체액이 적절한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체액 불균형이 있으면 칼슘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의 연구에서 전해질 균형이 잘 유지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뼈 밀도가 평균 18% 높았습니다. 동일한 양의 칼슘을 섭취해도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혈중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뼈에서 칼슘을 끌어닫습니다. 혈중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요. 이것이 반복되면 뼈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체액 전해질 균형이 맞으면 혈중 칼슘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뼈에서 칼슘을 끌어갈 일이 줄어듭니다. 뼈가 덜 약해집니다. 소금물 한 컵이 칼슘제 하늘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걷다가 넘어지면 무서운 나이십니다. 골절 한 번이 건강을 크게 앗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뼈를 지키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소금물이 그 기초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소금물과 함께 뼈 건강에 좋은 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멸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먹어온 멸치는 최고의 칼슘 공급원입니다. 작은 생선 전체를 뼈까지 먹기 때문에 칼슘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된장국에 멸치를 넣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둘째, 두부입니다. 콩에서 만든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해서 폐경 이후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실내기 된장국입니다. 실내기에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을 뼈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전통 음식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새삼 놀랍습니다. 이 음식들과 소금물을 함께 하시면 뼈 건강에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이제 피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관심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남성분들도 들어주세요. 피부는 건강의 거울이거든요. 나이가 드시면서 피부가 왜 변할까요? 주름이 생깁니다. 피부가 처집니다. 활력이 없어집니다. 건조합니다. 가렵습니다. 이것을 다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노화에 영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피부세포도 세포입니다. 체균형이 무너지면 피부세포도 타격을 받습니다. 피부의 70%는 수분입니다. 이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피부 관리의 핵심입니다. 피부 수분이 빠져나가면 피부가 쪼그라들고 탄력이 없어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체균형이 맞아야 피부까지 수분이 공급됩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보습을 위해 외부에서 크림을 바릅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밖에서 아무리 발라도 안에서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진정한 피부 보습은 안에서 밖으로 옵니다. 소금물이 세포 단위에서 수분을 공급합니다. 이것이 피부에 나타납니다. 소금물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부가 촉촉해졌다고요. 윤기가 생겼다고요. 피부톤이 밝아졌다고요. 또 소금의 미네랄, 특히 규소와 아이언은 콜라겐 생성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콜라겐이 피부 탄력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콜라겐 생성이 줄어드는데 필요한 미네랄을 꾸준히 공급하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피부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소금물을 8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피부 수분 함유량이 평균 2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잔주름의 깊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얕아졌습니다. 주름이 효과 없다고 느끼셨다면 안에서부터 채워보세요. 소금물이 그 역할을 합니다. 피부뿐 아니라 손톱과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톱이 자꾸 갈라지고 약하신 분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많이 빠지시는 분들, 이것도 미네랄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시작해보세요. 3개월 후에
달라진 손톱과 머리카락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과 소금물의 관계,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꼭 들어주세요. 대한당뇨병학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 성인 10명 중 3명은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입니다. 이미 진단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당뇨에서 소금물이 왜 중요할까요? 당뇨 환자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자꾸 목이 마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진해집니다.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몸이 이것을 희석하려고 세포에서 물을 끌어다 씁니다. 세포가 탈수됩니다. 목이 마릅니다. 이 상태에서 맹물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은 잠깐 희석되지만 전해질도 함께 희석됩니다. 몸이 전해질을 보충하려고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반면 소금물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물과 전해질이 함께 공급됩니다. 체액균형이 유지됩니다. 세포 탈수가 완화됩니다. 목마름이 줄어듭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슐린의 역할을 아십니까?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열쇠와 자물쇠로 비유하면 인슐린이 열쇠고 세포가 자물쇠입니다. 열쇠를 꽂아서 문을 열면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물쇠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자물쇠가 뻑뻑해집니다. 인슐린이 열쇠를 꽂아도 문이 잘 안 열립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당뇨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천연 소금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소금물을 꾸준히 드시면 마그네슘이 공급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화 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연구에서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마그네슘이 풍부한 천연 소금물을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결과 공복 혈당이 평균 1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지표인 호마I 18% 개선되었습니다. 당뇨 약만큼의 효과는 아닙니다. 당뇨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습관 개선의 기초로서 소금물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뇨를 드시는 분들 소금물을 추가하고 싶으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먼저 말씀드리세요. 일부 당뇨를 통해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하거든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갑상선 이야기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꼭 들어주세요. 우리나라 여성의 갑상선 질환 발생률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대한갑상선학회에 따르면 30세 이상 여성의 10명 중 1명 이상의 어떤 형태든 갑상선 이상이 있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목 아래에 있는 나비 모양의 작은 기관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무엇을 할까요? 우리 몸 전체의 대사 속도를 조절합니다. 체온을 유지합니다. 심장 박동을 조절합니다. 에너지 생산을 책임집니다. 갑상선이 잘 안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체중이 자꾸 늘어납니다. 손발이 차갑습니다. 변비가 생깁니다. 기억력이 나빠집니다. 우울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들이 다 갑상선 기능 저하의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 증상들이 체불균형의 증상과 많이 겹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려면 요드가 필요합니다. 요드가 없으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드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천일염입니다. 우리 서해안 개벌에서 만든 천일염에는 요드가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도 요드가 풍부합니다. 저염 식사를 하시면서 동물도 안 드시고 해조류도 잘 안 드시면 요드가 부족해집니다. 갑상선 호르몬 생산이 줄어듭니다. 피로, 체중, 냉증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을 매일 드시면 요드가 꾸준히 공급됩니다. 갑상선이 일할 연료를 채워드리는 겁니다. 단,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 다릅니다. 그 경우에는 요드를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소금물과 함께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역입니다. 미역국은 정말 훌륭한 요드 공급원입니다. 산모가 미역국을 먹는 이유 중 하나가 갑상선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 다시마입니다. 국물 날 때 다시마를 쓰시죠. 그 국물에 요드가 녹아 있습니다. 그 국물 버리지 마세요. 셋째, 굴입니다. 굴은 아연과 요드가 함께 풍부한 최고의 식품입니다. 아연도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소금물로 기본을 채우고 이런 음식들로 보완하시면 갑상선 건강을 지키는 완벽한 식사가 됩니다. 수면과 소금물의 관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잠이 잘 오십니까? 잠드는 것도 어렵고 자다가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낮에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 위험도 높아집니다. 건강 문제 중에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금물이 수면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는 야간 저혈당 예방입니다. 잠을 자다가 자꾸 깨시는 분들 중에 새벽에 갑자기 허기가 느껴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야간 저혈당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혈당이 너무 내려가면 뇌가 비상 신호를 보냅니다. 잠에서 깨게 됩니다. 이때 체전해질 균형이 맞아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제 소금물이 이것을 도와줍니다. 실제 및 시간 전에 소금물 반컵을 드시는 것이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르티솔 조절입니다. 잠이 잘 안 오는 분들 중에 잠들기 직전에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고 잡생각이 많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제때 내려가지 않아서 생깁니다. 나트륨은 코르티솔 조절에 관여합니다. 체액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 코르티솔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밤에 코르티솔이 내려가야 잠이 오는데 내려가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소금물로 체액 균형을 잡으면 코르티솔 리듬이 정상화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근육 이완입니다. 잠들려고 누웠는데 다리가 불편합니다. 뻐근합니다. 자꾸 다리를 움직이고 싶습니다. 이것을 하지불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특히 많습니다. 전해질,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이 부족하면 이 증상이 심해집니다.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지 않습니다. 천연소금물로 이 미네랄을 보충하시면 이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서울수면클리닉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전해질 보충요법을 병행한 그룹에서 수면 효율이 평균 28%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각성 횟수가 47% 줄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2시간 전에 따뜻한 소금물 반컵을 드셔보세요.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수면이 좋아지면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몸이 회복하고 뇌가 청소되고 면역이 강화됩니다. 소금물이 이 모든 것의 기초를 만들어 드립니다. 스트레스와 체균형에 대해서도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가난했던 시절 밥심으로 일하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몸 돌볼 틈도 없으셨습니다. 그 세월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몸에 남아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체액 균형이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비상 모드를 선언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근육이 긴장합니다. 소화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트륨과 다른 전해질들이 급속도로 소비됩니다. 비상 상황에 전해질이 소진되는 겁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면 전해질이 만성적으로 부족해집니다. 이 상태가 또 스트레스 반응을 악화시킵니다. 악순환이 됩니다. 과거에 일본 오사카 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쥐들에게 스트레스를 가했을 때 소금물을 먹은 그룹과 맹물을 먹은 그룹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소금물을 먹은 그룹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맹물 그룹보다 훨씬 빠르게 정상화되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해질이 충분히 공급된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반응이 더 빨리 진정되었습니다. 소금물이 스트레스 해소제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느낌이 드실 때 따뜻한 소금물 한 컵을 천천히 드셔보세요. 5분에서 10분 안에 가슴이 진정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율신경 이야기도 드려야겠습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몸을 조절하는 신경입니다. 신장, 박동, 호, 소화, 혈압 조절, 이 모든 것을 24시간 자동으로 합니다. 자율신경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활동 모드, 부교감신경은 회복 모드입니다. 건강하려면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낮에는 교감신경이 활발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해질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나트륨과 칼륨이 신경세포에서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자율신경 신호 자체가 흐려집니다. 자율신경이 불안정한 분들의 증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어지럼증이 납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더웠다가 추웠다가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 체액 전해질 균형부터 확인해 보세요. 소금물을 꾸준히 드시면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균형을 찾습니다. 가슴 두근거림이 줄어듭니다. 어지럼증이 개선됩니다. 소화도 좋아집니다. 가천대 길병원 신경내과 연구팀의 임상 연구에서 자율신경 불균형 환자들에게 전해질 보충요법을 병행했을 때 10명 중 7명에서 자율신경 기능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자꾸 불안하다라고 느껴진다면 그 몸에 연료를 채워주세요. 소금물이 그 연료입니다. 심혈관 건강과 소금물의 관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2위와 3위가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암담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돌아가십니다. 심혈관 질환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평소에 멀쩡해 보이다가 갑자기 심근경색, 뇌졸중이 옵니다. 쓰러지기 전까지 대부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혈관 건강과 체액 균형이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관을 생각해 보세요. 혈관은 수도관입니다. 이 수도관 안에 피가 흐릅니다. 혈관이 건강하려면 수도관이 유연하고 내부가 깨끗하고 혈액이 잘 흘러야 합니다. 탈소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진한 된장국처럼 됩니다. 이 끈적한 혈액이 수도관 안에서 저항을 만듭니다. 심장이 더 힘들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관 내벽이 마찰로 손상됩니다. 그 손상된 곳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쌓입니다. 혈관이 좁아집니다. 결국 막힙니다. 심근경색, 뇌졸중입니다. 소금물로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공급하면 혈액이 적당한 점도를 유지합니다. 심장이 편하게 일합니다. 혈관 내벽에 손상이 줄어듭니다. 혈압이 안정됩니다.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은 혈관 확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혈관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 인정한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한 천연소금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8에서 12 정도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혈압약 초기 용량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이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소금물로 약을 대체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하지만 보완적으로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아침일까요?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서 아침에 혈액이 가장 끈적한 상태가 됩니다. 거기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모닝서지라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 혈관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물 한 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시간 동안 끈적해진 혈액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혈관을 보호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침 소금물은 선택이 아닙니다. 심혈관을 지키는 필수 습관입니다. 근육 감소, 근감소증에 대해서도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근육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걷는 것, 일어나는 것, 계단 오르는 것이 모든 것이 근육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이것들이 힘들어집니다.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고 소모하는 창고입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당뇨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근육에서는 인슐린 감수성이 조절됩니다. 근육이 줄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계한근감소증학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30%, 80세 이상의 50%가 근감소증입니다. 왜 근육이 빠질까요? 단백질을 못 드셔서가 첫 번째 원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체액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 근육세포가 제대로 단백질을 합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에너지로 분해됩니다. 근육을 갉아먹는 겁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전해질이 근육세포에 공급됩니다. 세포막 전이가 유지됩니다. 단백질 합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먹은 단백질이 제대로 근육이 됩니다. 또 운동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운동이 힘들어집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운동 중 전해질이 빠져나가면서 근육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운동 전에 소금물을 드시면 운동 지속력이 높아집니다. 같은 시간 운동에도 더 많은 근육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의학과 연구팀의 연구에서 저강도 운동과 함께 전해질 보충을 병행한 그룹이 운동만 한 그룹보다 3개월 후 근육량이 12%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험한 세월을 버텨온 단단한 세대입니다. 그 몸을 지금 잘 돌봐야 합니다. 근육이 남아있어야 손주들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습니다. 여행도 다닐 수 있습니다. 소금물이 그
그 근육을 지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절별 소금물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필요는 계절마다 다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알고 맞춰드리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봄철 소금물 관리입니다. 봄은 환절기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큽니다. 기온이 변화할 때마다 우리 몸은 체온을 조절하느라 에너지를 씁니다. 이 과정에서 전해질 소비가 많아집니다. 특히 봄에는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죠. 춘건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원인 중 하나가 전해질 소비 증가입니다. 봄에는 소금물에 레몬즙 한 방울을 더해 드세요. 레몬의 구연산이 피로 물질인 젖산 분해를 돕습니다. 봄 피로를 이겨내는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여름철 소금물 관리입니다. 여름은 소금물이 가장 중요한 계절입니다. 땀을 통해 수분과 전해질이 대량으로 빠져나갑니다. 더운 날로 1L 이상의 땀을 흘리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때 맹물만 마시면 전혈증 위험이 있습니다. 무기력증, 두통, 메스꺼움, 심하면 의식장애까지 올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에게 여름이 위험한 이유가 이겁니다. 여름에는 소금물을 평소보다 30% 늘리세요. 외출 전에 반드시 소금을 한 컵을 드시고 나가세요. 그리고 외출 중에도 조금씩 나눠 드세요. 냉방이 된 실내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이 공기 중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실내가 건조해지면 몸에서도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냉방 실내에서도 소금물을 꾸준히 드세요. 가을철 소금물 관리입니다. 가을은 건조한 계절입니다. 공기 중 습도가 낮아집니다. 피부, 호흡기, 눈이 다 건조해집니다. 이때 소금물은 두 가지 방법으로 도움이 됩니다. 첫째, 마시는 소금물로 체내 수분을 보충하세요. 둘째, 소금물로 코를 세척하시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코 세척은 어떻게 하냐고요? 가볍게 소금물로 코 안쪽을 헹구는 방법입니다.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고 직접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호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달라붙기 어렵습니다. 가을 환절기, 감기 예방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겨울철 소금물 관리입니다.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혈관이 수축합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이때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이 있어야 혈액이 짜르릅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소금물이 특히 좋습니다. 몸을 안에서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혈관이 이완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손발이 덜 차가워집니다. 겨울에는 야외 활동이 줄어들어서 땀을 별로 안 흘립니다. 그래서 수분 필요량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분 손실이 여름 못지 않습니다. 겨울에도 소금물을 꾸준히 드세요. 그리고 겨울 아침은 특히 위험한 계절입니다. 자다가 일어나면서 급격한 혈압 변화가 생깁니다. 차가운 화장실에 가면서 또 혈관이 수축합니다. 이것이 뇌절종 심근경색의 위험 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따뜻한 소금물 한 컵, 이것이 겨울을 안전하게 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소금물과 우리 전통 발효식품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완벽한 조합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정말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젓갈, 김치, 모든 것이 소금으로 발효시킨 음식입니다. 왜 소금으로 발효를 시킬까요? 소금이 나쁜 균은 억제하고 좋은 균은 자하게 하는 선택적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적 발효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단순한 콩이 된장이 되면서 아미노산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소화효소도 생깁니다. 항염 물질도 생깁니다. 항암 물질도 발견됩니다. 이 모든 것이 소금과 발효의 합작품입니다. 김치를 예로 들어볼까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넣어서 발효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배추였을 때와 비교해서 비타민C가 늘어납니다. 유산균이 수백억 마리 생깁니다. GABA라는 물질도 생기는데 이것은 뇌를 안정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섬유질도 더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소금이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한 핵심이었습니다. 잔장국을 드시는 것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에 더해서 수백 가지의 생리 활성 물질을 한꺼번에 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전통 식사가 얼마나 과학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연구에서 매일 된장국과 김치를 기본으로 한 전통 한식을 드시는 그룹이 서구식 식사 그룹보다 대장암 발생률이 44% 낮았습니다. 치매 발생률도 33% 낮았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매일 드시던 그 음식들이 바로 최고의 건강식이었습니다. 소금물을 드시면서 우리 전통 발효 음식을 함께 드세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전통 발효, 식품별로 어떤 효능이 있는지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항암 감보 후 혈압 조절에 탁월합니다. 매일 된장국 한 그릇이 최고의 건강보험입니다. 청국장은 혈전용에, 혈당 조절, 장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냄새가 건강의 증거입니다. 김치는 유산균, 비타민, 섬유질의 종합 선물입니다. 매일 드시는 김치가 여러분의 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간장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단, 시중 양조 간장보다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재래간장이 훨씬 좋습니다. 젓가은 단백질과 칼슘,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적당량 드시면 좋습니다. 단, 과도한 섭취는 나트륨 과잉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음식들을 매일 드시면서 소금물도 함께 드세요. 여기에 소금물의 전해질 공급이 더해지면 여러분의 몸은 정말 놀랍게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입니다. 우리 몸의 체액 농도는 0.9%, 9% 소금물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현대인이 체액 균형이 무너지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저염 식사의 과도한 실천, 국물 안 먹기, 맹물 과잉 섭섭입니다. 소금물의 효과는 전신에 미칩니다. 뇌 건강, 심혈관 건강, 뼈 건강, 피부, 갑상선, 혈당, 수면, 자율신경, 근육, 장 건강, 면역력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소금을 만들기는 간단합니다. 물에 매래 온소금, 작은 술 하나 살짝 짭조름하게요. 마시는 타이밍 5가지를 기억하세요. 아침 공부 식사 30분 전, 운동 전 오후 3, 사시 저녁 식사 전. 소금은 구운 소금, 선일염, 주염, 히말라야 핑크, 솔트 중에서 고르시되 정제염은 절대 쓰지 마세요. 물 온도는 따뜻하게 35도에서 40도가 이상적입니다. 계절에 맞게 조절하세요. 여름에는 30% 늘리고 겨울에도 충분히 드세요. 우리 전통 발효 음식과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신장질환, 신부전, 간경화, 혈압약 복용 중이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하세요. 아들, 딸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영상을 함께 보세요. 남편, 아내와 함께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물 한 컵을 같이 드세요. 그것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또래 친구들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나만 알기에는 너무 좋은 정보입니다. 내 친구도 알아야 합니다. 이 정보를 나눠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대를 사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를요. 1950년대 전쟁 후 폐허에서 1960, 70년대 가난 속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온몸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셨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말도 못 하셨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는 것은 그 세대분들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건강이 걱정됩니다. 그동안 몸을 돌보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이 채널을 만들면서 한 가지 소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단순히 오래 사시는 게 아니라 활기차게 스스로 걸어 다니시면서 손주들과 함께 웃으실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소금물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하진 않습니다. 건강은 종합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물은 정말 훌륭한 시작점입니다. 비용 없이, 특별한 도구 없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내일 아침 눈 떠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생겼습니다. 따뜻한 물에 구운 소금 한 술, 녹여서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내 몸이 고마워하는 것을요. 한 달 후에 달라진 여러분을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이야기가 저에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인내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들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 수 있으십니다.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댓글에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궁금한 점은 없으신지, 소금물을 이미 드셔보셨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소중히 읽겠습니다. 지식 한상은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M